저도 이제 부장님을 처음 뵀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참 피도 눈물도 없겠구나. 뭐야, 얼음인간이야 뭐야.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영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길 하기 싫은 거. 상진아, 너 메디컴 아니? 아, 모르지? 나도 몰라. 저희 회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잘하듯이 잘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힘들다. 안녕하세요, 골든타임TV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저 이사장이 3구 출연을 넘어 8구 출연 만에 출연해주신 우리 감염관리 업계의 선두주자 AR 메디컴 INC 코리아 리미티드. 예. AR 메디컴 INC 코리아 영업부장님이신 배상진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컴 코리아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상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R 메디컴 INC, 줄여서 이제 메디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메디컴은 어떤 회사인가요? 메디컴은 캐나다에서 1988년도에 설립된 감염관리 기업이고요. 저희 설립자 로날드 루벤이 설립하시고 지금까지도 직접 경영하고 있고, 감염관리 용품, 그 중에서도 PP,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 개인보호 장비라고 부르는 그런 품목군들을 직접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국내에는 어떤 뭐 알아듣기 쉽게 좀 대표적인 품목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글러브, 마스크, 가운류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 뭐 의료진들이 수술하기 전에 혹은 진료할 때 뭐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있는 복장인데 일회용품들, 손에 끼는 장갑, 몸에 착용하는 가운, 머리에 쓰는 캡,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요번에 식품 영역이라든지 산업 영역, 그러니까 뭐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들도 대부분이 비슷한 세팅으로 되어 있고, 식품 공장에서도 뭐 김치라든지 기타 뭐 도시락 같은 거 만들 때도 동일하게 장갑, 마스크 같은 것들 착용하는데 다 비슷한 위생적인 그런 관념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디컴 코리아는 이제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2016년 11월에 설립됐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만 6년 되네요. 많이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해마다 2배 이상씩은 성장을 했었는데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좋은 지표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리아에서는 이렇게 조금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좀 큰 기업이잖아요? 그저 저희가 글로벌 매출이 2조 정도 되니까 네네. 작은 회사는 아닌데 저희는 그 중에서 한 1%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미세한 점 같은. 그럼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작지는 않은데 연역이 중요하죠. 저희 회사 본사가 35년 됐는데 저희가 이제 5년 조금 넘었으니까 시간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짧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은 메디컴이 설립되면서부터 계속 계셨나요? 예, 제가 스타팅 멤버로 같이 시작을 했었고, 그때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이렇게까지 일할 줄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은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급여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입사한 거는 2016년 9월 19일이었고 네. 법인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거는 16년 11월이었기 때문에 월급은 나왔는데 신분은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고, 그래서 아마 창업하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오늘은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경험으로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제가 루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게 저렇게 뭐 긴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 추가하면서 직원들 충원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은 이제 메디컴에 입사하기 전에 이제 의료기기 업계는 언제 처음 이제 입문을 하신 거죠? 의료계 쪽에서 근무한 건 한 경력이 15년 정도 되고 사회생활 한 거는 20년이 좀 넘습니다. 그때 의료계 입문하기 직전에 제가 건설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힘들기도 힘들었고 되게 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업무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직을 해야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업종을 바꾸고 싶다. 원래 제가 건설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9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근데 주변에서 병원에 영업하면 돈 많이 벌어 라는 근거 없는 얘기를 듣고 네. 진짜 무지성으로 출발하게 됐었죠. 사실 그냥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정말 유치하게 돈 많이 벌겠다.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 없이 들어온 회사에서 영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저는 신입사원이 아니었는데 대우는 신입사원 대우를 받았어야 됐고 당연히 아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고 거의 모든 걸 독학으로 했던 것 같아요. 수입 제품을 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영어 사전 뒤져가면서 독학하고 퇴근 9시, 10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는데 거의 그런 것들이 자료 같은 것들 독해하는 시간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고 의료진들은 전문적인 자료 같은 거를 제출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또 본인들이 그거를 또 되게 편하게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공하는 작업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제가 근무 시간을 보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장님이 많이 안 도와주셨나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도 좀 그런 데가 많긴 한데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군대 문화 그쵸. 이렇게 되게 인격적인 대우나 이런 것보다는 상하 수직적인 관계 지시하면 따르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갖고 제 기억에는 전혀 조금도 도움받지 못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급만 잘 나와도 감사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월급만 잘 나와도 다행인데 월급도 자기 맘대로 깎고 그래갖고 월급을 깎아요? 예. 연봉 얼마 줄게 이렇게 했는데 한 출근한 지 열흘 정도 되니까 뭐 이만저만해서 100만 원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그냥 저의 부족함을 그냥 인정했죠. 제가 뭐 경력도 없고 하니까 그냥 100만 원 같은 거에 연연하지 말자 했는데 나중에는 퇴사하는 이유가 됐죠. 그게. 그렇죠. 분명히 작은 건데 진짜 꼭 지켜줘야 될 건데 참 그렇게 안 지켜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받아야 될 건데 나중에는 그거를 인상해 주는 것처럼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그분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감정이 많이 상했죠. 맞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업하시면서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영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제 일 하기 싫은 거 정말 하기 싫은 거.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를 생존하게 해주고 나를 발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싫으면서 꼭 필요했던 그리고 또 고마운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영업 많이 하셨잖아요. 예. 병원 영업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업체 영업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례였는데 메디컴이 정말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었고 한 3, 4개월 됐나? 뭐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 이제 부하 직원이 온라인 서칭을 해갖고 어떻게 업체 어레인지를 해서 방문을 했는데 입구부터 좀 예사롭지 않았어요. 너무 가정집 같고 막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갔는데 문도 떨어질 것 같고 장판도 막 깔려 있고 이게 사무실인가 집인가 막 그랬는데 막 이제 제품 소개를 이제 구매 담당자한테 막 했는데 파티션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고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막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로 보니까 이제 대표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뭐 이런 제품을 취급하고 제조 유통하는 회사다. 좀 이렇게 베이스가 탄탄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상진아, 너 메디컴 아니? 모르지? 나도 몰라! 이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왜 망신을 주나, 이 사람이? 그쵸. 근데 그게 또 되게 희한하게 모른다고 해놓고 자기네들 모임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자기네들이 이런 제품을 유통하는 딜러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전에서 모임이 있다. 나 너네 한번 준비해서 한번 자기소개를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되게 실망스러웠지만은 그래도 뭐 그쵸. 자존심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네. 준비해서 방문을 했죠. 방문을 했는데 중식집이더라고요. 거기서
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맥주를 따서 드시면서 땅콩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사적인 얘기하시면서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막 꿋꿋하게 제품 설명을 했었고 다행히도 몇몇 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했고, 그때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에 이상한 흐름 속에서 되게 중요한 그래도 실적이 나왔었어요. 그때가 저는 지금 제일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이 사실 지금도 좋지는 않은데 영업하는 사람이 자존심도 중요하고 뭐 이 영업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 내가 얻어야 되는 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모임 아직도 가시나요? 그 모임 제가 안 가죠. 미쳤습니다. 거길 왜 가? 그 거래는요? 거기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상당수의 업체들하고 지금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메디컴은 외국계 회사잖아요? 네. 요즘 그 MZ 세대들이 뭐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대기업,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인가요? 굳이 순위를 넣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즘은 대기업보다 외국계 회사를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계 회사가 이런 정년퇴직이 없나 봐요? 그게 가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외국계 회사가 이제 왜 좋아하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일과 삶의 균형, 그게 워라밸이죠. 그리고 공정한 보상, 그리고 복지 제도가 뛰어나고 수평적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메디컴은 여기에 부합하는 회사인가요? 일단은 일을 하기 전에 자기의 역량을 생각 안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어떤 구분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되게 좋은 판단은 아니고요. 메디컴은 그런 회사냐 아니냐 이런 거는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골든타임 같은 회사도 똑같은 제품을 유통하고 있지만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라든지 복지라든지. 외국계도 똑같아요. 외국계라고 해서 당연히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편견이고, 뭐 기업의 문화도 있고 유통하는 제품의 뭐 캐릭터도 있고 그리고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지 반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대 심리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희 회사도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또 그런 혜택이 많아질수록 저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얼마만큼인지 수치화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무리가 따르는 거죠. 참고로 인사 담당자시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인사권이 있죠. 그쵸. 네.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뭐 워라밸도 좋고 뭐 보상, 뭐 균형, 뭐 수평적 분위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은 그 사람 역량이 우리 회사에 잘 묻어나냐, 그런 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수평적인 분위기도 사실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은 디렉션 다음에 액션이 따라오는 건데 수평만 따지면은 효율이라던가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되게 바랬던 건 워라밸이나 보상이잖아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굉장히 극대 효율이 나오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지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는 너무 수평적일 때 통제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런 거는 어떤 조직 사회에도 수평적이라는 표현을 어디까지 적용해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기대 안 하는 게 저는 좋다.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존중하고 존댓말 쓰고, 저희 회사에서는 욕설이라던가 비속어라던가 혹은 호통, 음성이 올라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수평적인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저희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기대치가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단호하게 이 정도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워라밸 저희도 많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시 출근 퇴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는 없어요. 자기 출근 시간에 맞춰서 뭐 1분 전에 나와도 되고 땡 하고 가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하는 바는 없어요. 다만 가끔 야근하게 될 때는 그런 건 당연히 바라죠. 왜냐면은 워라밸만 추구하면서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시간 됐으니까 가겠다는 식으로 하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좋은 인사고과를 주진 않죠. 무책임해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받는 혜택들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또 따라줘야 되는 게 조직에서 필요한 또 어떤 희생이고 역할인데, 그게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를 계속 요구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좋은 대우를 해주기는 어렵죠. 대표님께서 뭐 질문하실 내용이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자기 일을 제일 잘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없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부하 직원들은 표정이 굳죠. 미쳤나? 뭐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래요. 근데 다음 문장을 들으면 좀 이해를 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잘하듯이 잘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힘들다. 네. 자기 일을 잘한다는 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본 원 스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소양,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거. 그렇죠. 거기서 모든 게 다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장님을 처음 뵀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참 피도 눈물도 없겠구나.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 번 차갑겠구나 들었어요. 라는 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아갔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이 팀장이라고 해서 같이 네. 인사드리고 왔는데, 이 팀장이 나오면서 뭐야 얼음 인간이야 뭐야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장님은 그러면 직원들한테 어떤 상사일지가 좀 궁금해요. 분명히 제가 받은 그 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같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부장님은 과연 어떤 상사일까? 우선은 직원들이 저를 어떤 상사로 보는지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이미지로 떠올리는 이미지를 제가 항상 가지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되게 눈치가 빠르고, 나중에 내가 눈치가 왜 빠르지 생각해 보니까 통찰력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금세 상황을 빨리 파악하죠. 놓여있는 뭐 제품들의 위치, 뭐 표정, 말투, 옷차림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의 캐릭터라든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빨리 인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되게 빨리 그 성향을 캐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이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판단했던 게 우선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완성되기 전에 편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저의 부하 직원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게 차갑거나 어려움이 느껴지는 스타일일지라도 사실 제가 그런 소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중요하죠. 예, 열받게 했다고 실수하고 왔다고 해서 바로 감정을 쏟아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만약 이 인터뷰를 보는 직원 중에서 너 지금 그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원래 내가 화내야 되는 그 에너지의 10%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직원들이 저를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내가 이 조직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나쁜 사람이고 싶지는 않아요.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예전에 회사 다닌 적이 있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 이제 부하 직원이 이렇게 많으면 그 회사 내에서 또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충은 항상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일을 잘하는 거는 되게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남을 잘하게 하는 거는 노력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더라고요. 인사 담당자시잖아요. 매디컴에서 추구하시는 인재상, 그리고 아니면 꼭 보시는 거, 꼭 필요한 스펙, 스펙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스펙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네. 스펙은 어디까지나 내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된 일련의 과정들이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준비가 잘 됐다고 실무에서 잘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영업회의 하면서 대기업들의 인재상들을 한번 뽑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가
열정, 창의성, 성실, 뻔한 단어들이 네. 조합돼서 문장으로 열거되더라고요. LG, 뭐 삼성, SK 그런 회사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 인재상들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도 사실 그런 걸 바래요. 되게 성실하고 그 중에서 좀 더 강조하는 게 있다면은 본인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메디컴은 자라나는 아이 같은 회사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일 아쉬웠던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회사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개인의 역량은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대우도 받고 회사도 성장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보통 조직은 성숙기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조직이 많아서 그런 아쉬움이 되게 컸었는데 메디컴은 노력하는 만큼 바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하는 만큼 그런 혜택들이 돌아오는 조직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부장님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저는 항상 행복해요. 아, 메디컴에 입사하면서 회사와 제가 같이 성장할 수 있고 회사의 캐릭터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할 수 있고 내가 바랬던 것들이 조직에 많이 투영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는 당연히 지금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집으로 그 에너지가 그대로 가게 되죠.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제공할 수 있고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가정은 잘 돌아가고 있고 와이프는 와이프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제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가지고. 대표님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아유. 대표님 같으면 살면 돼요. 전 회사의 에너지가 이미 다 쓰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와이프가 맨날 시체가 왔냐고.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몸을 계속 돌리면은 계속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정과 그 생기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 총량의 법칙처럼 하루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몰입해서 쓰면은 당연히 집에 가서는 좀 부족할 수는 있죠. 근데 사모님께서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내 남편은 밖에서만큼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좋은 구성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완벽하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그게 약간 슈퍼맨 병 같은 건데 밖에서나 안에서나 완벽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은 서로한테 힘들겠죠. 보고 있지? 부장님은 메디컴에서 퇴직을 하시겠네요?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네. 저의 목표 중에 하나죠. 어. 네. 제가 싫어서 떠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은 네. 그리고 조직에서 저를 내치지 않는다면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오랫동안 있고 싶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망했다. 쟤랑 계속 내가 일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저보다 일을 잘하면 돼요. 저보다 더 일을 잘해서 더 높은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섹션으로 가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정확히 명칭은 세일즈 앤 마케팅인데 마케팅에 굉장히 자질을 보여서 마케팅 쪽으로 가서 거기서 독립을 해도 제 밑에 있겠네요. 제가. 하지만 지사라든지 뭐 이렇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의 손이 많이 닿지는 않겠죠. 자기가 일을 잘한다면은 충분히 저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본인도 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고 기존에 제가 꿈꿨던 거, 제가 바랬던 거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에 많이 녹아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는 이제 메디컴 코리아니까 코리아 지사님 계시죠? 네. 지사님은 어떤 분이시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구성원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근무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면에서는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소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이 제가 제일 본받을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동력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역량적으로는 당연히 뭐 여러모로 출중하니까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겠죠.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데 월급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역량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목이 날아가도 진작에 날아갔죠. 그치. 지금 벌써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살아 있다는 거는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하고 있지 않나. 영상 편지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가족이라든지 친구를 제외하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믿고 따를 수 있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면도 있고 뭐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둘째로 미뤄두고서라도 항상 나를 신뢰해주고 또 반대로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인간적으로도 고마운 면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이 부족하지만 내 역량이 닿는 한까지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합니다.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죠. 엄청 큰 행운이죠. 돌아서면은 좋다가도 욕할 수 있는 게 그쵸. 사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안다면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조직,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좋은 직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장님께서 메디컴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으신 꿈이 있으신가요? 당연할 수 있어요. 메디콘 코리아가 감염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는 게 당연히 저의 꿈이고 근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게 있다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팀이 필요하겠죠. 제가 리드할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 그런 전문성을 갖춘 팀들과 같이 그 꿈을 이루고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제가 꿈꾸는 메디컴의 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제가 감사하죠. 왜냐면은 앞에 출연하셨던 분들은 다 대표님들이셨고 또 이렇게 보면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로 봤을 때는 저보다 다들 성공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성공을 논하거나 뭐 이렇게 조언을 하기에는 아직 제가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갖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고 다만 오늘 저의 인터뷰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우, 좀 됐습니다. 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니에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갖고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저는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 즐겁고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 대표님하고 알게 된 거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큰 행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 관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든타임의 성장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